안녕하세요. 강태승입니다. 오늘 무슨 방송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여러분들도 뭐 구정 연휴 중이시고 좀 재미있는 방송, 좀 이런 말도 있었구나 하는 말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방송이 되겠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주마 홀리 롤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적은 이랬어요. 뭐 이걸 제일 잘했죠. 데스티노의 오승킨, 뭐 복성식이 168배였고 삼복도 거의 500배였죠. 그 패션스타까지 추천을 드렸고 3복승을 맞춘 분들도 있고, 어쨌든 지난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잘 준비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ARS 번호와 이거는 뭐 제 그 계좌, 그리고 입금하시고 이 핸드폰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문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은 홀리 롤러예요. 이 말이죠. 굉장히 뭐 딱 보더라도 체격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주마, 이 홀리 롤러, 호주 말입니다. 부마는 생션이에요. 그리고 비스케이, 외조, 그 조부는 비스케이고, 비스케이는 호주에서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혈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의 라인은 미국, 아일랜드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고, 거기에다 뭐 이탈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섞여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이런 말이 태어났을까? 현대 그 드러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던 뭐 키가 컸던 경주마,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고, 이게 어렸을 때 또래와 찍은 거예요, 이게. 근데 거의 뭐 이 정도의 체격 차이면은 이게 체중이 홀리로올러가 거의 더블은 나가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게이트 안에서 잡은 모습인데 다른 말들은 이렇죠. 근데 홀리로올러는 이렇죠. 만약에 이 홀리로올러가 국내에 수입이 됐으면은 게이트 안에 못 들어가요. 게이트를 넓히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마에서 쓰는 게이트로는 이 홀리로올러가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마명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홀리로올러가 이제 그 에반젤리칼 그 복음주의 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그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파, 그리고 뭐 칼빈파, 깔뱅이라고도 하죠. 칼빈파, 그리고 저빙글리파, 이렇게 이제 뭐 캐톨릭에 대항해서 새로운 신학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에반젤 이 홀리로올러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합니다.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감리교는 그런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그 교단이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성공회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감리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크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회가 성공을 하는, 장로교가 제일 큰데 미국은 감리교가 제일 큽니다. 그 성공해 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 성결 운동 이렇게 하면서 오순절 교회, 성결 교회 이런 식으로 막 분파가 돼요. 그 오순절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성경에도 나오죠. 오순절에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결교회 같은 오순절 교회 자체가 성령 체험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뭐 순복음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있고 교단은 많은데 거의 뭐 성결교회 비슷하게 가요.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뭐 제가 기독교 얘기하라면 정말 얘기할 말이 많은데, 마명의 뜻은 딱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알고 있으시면 될 거고, 키가 18.1핸드입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자기만의 독특한 단위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세계 공룡이 미터 단위 아니면 킬로그램 이런 것들을 안 쓰죠. 그래서 뭐 걔들은 거리는 마일이라든가 야드라든가 그런 단위를 쓰고, 그리고 센티미터도 안 쓰니까 인치를 쓰고, 무게도 파운드를 쓰고 자기만의 그걸 하고 있는데, 18.1핸드가
4인치, 그러니까 1핸드가 4인치예요. 그러니까 10.16cm입니다. 1인치가 2.54니까는. 그래서 18.3핸드는 있어도 18.4핸드의 키는 없어요. 왜냐하면 18.4핸드가 되면 4분의 4가 되니까는 19핸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184cm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의 키는 이 등성마루까지 됩니다. 이 등성마루면 이 여자분도 키가 거의 한 뭐 170이 넘었겠죠. 이 여자분도 굉장히 좀 키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몸무게는 800kg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몸무게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돌연변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컸던 말은 아마 이 어센던트일 겁니다. 이게 600kg가 나왔으니까요. 이 어센던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뛰었다 왔어요. 미국에서 19전 팀에서 3승을 했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1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뛴 경주마는 아닌데 엄청나게 큰 경주마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어센던트는 잘 뛰진 못했는데, 그럼 좀 컸던 말들 중에 잘 뛴 말이 뭐가 있었냐? 뉴시타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 560km대로 뛰었는데, 사실 마병에서는 거의 600까지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580에서 600.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는 배유준 조교사가 어쩔 수 없이 한 달마다 빨리 쓰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상당히 경주력은 좋았죠. 이 말은 이제 위드 디스팅션의 자마이고, 스톤캣 의 자마죠. 위드 디스팅션은. 그리고 미국산이고, 그리고 사실 뉴시타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산통을 일해서 뭐 창자도 한 5m 잘라내고 고생을 많이 했는 말인데, 경주력 자체는 3세 시즌에 3대장이었죠. 그때 외삼마 3대장이 있었어요. 3세 시즌에. 그때 3대장이 누가였냐면 청담도키, 돌콩, 뉴시타델, 이 세 마리가 가장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엎치락 뒤치락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말 중에서는 뉴시타델이 있고, 그 다음 가마동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말은 뉴질랜드 말인데, 뉴질랜드 말이 통상적으로 좀 장거리 성향의 말이 많았는데, 이 가마동자는 거의 한 500, 단거리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고, 부마는 How bad one it 라이 계열이죠.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는 기록이 있었죠. 이게 2018년도에 1200m를 1분 11초 2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1200m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말이 바로 이 가마동자입니다. 물론 2015년도에 최강실러가 1분 11초 0을 끊으면서 그 기록을 깨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한 7, 8년 동안 2200m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스피드가 참 좋았던 말이고, 이 말도 한 550km 나갔죠. 이 말도 키는 컸어요. 그러니까 이 뉴시타델도 그렇고 가마동자도 그렇고 큰 말인 건 맞아요. 그 어센던트가 아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나이언 산타가 있었죠. 나이언 하트. 그러니까 이 말도 테일 오브 더 캣 거슬러 올라가면 스톤캣 나인인데, 36전 13승을 했어요. 단거리부터 장거리 출전했는데, 당시 그러니까 나이언 산타가 뛸 때는 1등급에서 단거리 경주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거리를 뛰었던 그런 경주만데, 이 말이죠. 이 말인데, 근데 이 말의 특징은 예전에 백광일 조교사도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체격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타입. 이게 거의 한 540, 550 나갔는데, 체격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이 자마들도 똑같아요. 나연 산타가 실수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마들도 체격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고, 즉 다시 말해서 단거리 성향의 좀 체형 자체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는 단거리 경주가 없다 보니까는 장거리까지 뛰고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 단거리 경주가 많았으면은 아마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큰 덩치에 잘 뛰었던 말이고, 제가 알기로 제일 큰 말은 이 어센던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도 이 홀리로홀로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크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던 말들 중에 가장 큰 말은 누구냐? 이 말들은 경주마들이고, 가장 컸던 말은
바로 이 로카드 10입니다. 노카드 10은 자마들도 크게 뽑아요. 500담아 빵빵 뽑고, 자마들도 상당히 좀 크게 뽑는데 17.3핸드였어요. 175cm. 여기까지 등승마루까지 175cm니까는 제가 봤을 때 이 어센던트보다는 노카드 10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컸던 말이 이 도르트문트예요. 17.0핸드. 도르트문트도 뭐 일찍 죽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자마들이 맷도 이제 데뷔를 하고 있는데, 자마들도 다 커요. 대부분 다 큰데, 도르트문트는 17.0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172cm였어요. 예전에 그 바페퍼 조교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조교한 말들 중에 가장 컸던 말이 바로 이 도르트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17핸드 넘는 말들도 최근에는 좀 있는데, 현대경마 와서는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이 얘들이 돌연변이라고 하더라도, 돌연변이에는 분명 그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전 세계의 그 혈통을 보면은 뭐 고돌핀 아라비안, 달리 아라비안, 바이얼리 터크, 이 세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시조에 의해서 이제 영국의 그 암말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드러브렛이라는 경주마 품종이 발생이 되었는데, 영국에선 그게 이제 차츰차츰 발생이 되어 갔겠죠. 그래서 그 3대가 뿌리를 내리고 그걸 이제 프랑스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저기 뭐죠? 호주로도 가고 그랬죠. 그 라인들이. 근데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사실 지금 뭐 노던 댄서 라인이니 스톤킨 라인이니 이쪽 라인들 중에서 보면은 그 3대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돌핀 아라비안, 달리 아라비안, 바이올리 터크 외에 기존에 있던 경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은근슬쩍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순수 그 유전적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그 3대 시조에 아닌 곳에서 흘러 들어온 피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뭐 1,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뭐 참전을 했지만 싸우지는 않았을 거고, 2차 세계대전 전에 하면서 군마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송의 일정 부분을 말이 담당을 했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 기존에 있던 말들의 품종이 흘러 들어오면서 좀 뭐랄까, 다양성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뭐 넥클리스가 그 저기 뒤에 있는 저 동상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있는데 저게 넥클리스인데, 한국 전쟁 때 활약을 했는데, 넥클리스가 드러브렛이냐 할라마냐 많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할라마로 거의 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드러브렛에 제주말을 갔다 와서 붙였으니까는. 그러면서 넥클리스도 체격이 작았어요. 그래서 제주에 이제 저 넥클리스 동상을 세웠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드러브렛에 제주마가 갖다 붙여봤자 드러브렛을 이길 수 있는 경주마가 안 태어나요. 왜냐하면 한라마가 태어났으니까, 한라마가 그런 품종이었으니까.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일본도 좀 그랬는데 일본은 이제 외국에서 그 말 품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개량이 좀 된 부분이 있고, 미국은 뭐 기존에 있던 말들, 그러니까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들이 없었죠. 말들이 없었는데 그 스페인이 침략을 하면서 말을 끌고 왔죠. 그 말이 끌고 오면서 그 말들이 이제 뭐 야생으로 풀려났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스탕이라고 하죠. 머스탱이라는 말들도 그 백인 그 사람들 와서 인디언들한테 저 말 품종이 뭐냐, 그러니까 저 말 누구 거냐 물었는지, 저 말 품종이 물었는지 몰랐는데, 그 인디언의 머스탱이라고 한 거예요. 무스탕이라고. 그게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뜻이. 그런 식으로 해서 스페인 침략 과정에서 말들이 야생으로 풀려나면서 거기에서 좀 활성화된 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말들 중에서 뭐 덩치나 마체가 좋거나 이런 말도 아니면은
달리기를 잘했거나 그런 말들이 은근히 드러블의 계열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 3대 시조에서 무조건 100%라고 문서상으로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그 말품종이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용인을 해준 거죠. 그냥 묵인을 해준 거죠. 용인을 한 게 아니라 묵인을 해줬죠.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큰 경주마들이 생성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순히 드러블의 품종으로 개량이 되면서 이 정도 덩치가 나올 수 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그런 요인이 들어올 요인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1950,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드러블의 품종이 아닌 말들이 들어와서 드러블렛과 결합을 해갖고 그냥 이거 드러블렛이다 해갖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큰 경주마들이 생산을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여기 뉴질랜드 아니면은 뭐 미국 라인 이런 라인 자체가 과연 순수하게 3대 혈통에서 물려온 혈통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에는 끊임없이 기존에 있던 드러브렛이라는 경중화 품종이 아닌 다른 혈통의 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유전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하려고 안 하죠. 하면 뽀록이 나니까는. 다른 혈통이 들어왔다는 게 뽀록이 나버리니까는. 그래서 오늘은 이 홀리롤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홀리롤러의 경주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홀리롤러입니다. 이 말이. Track on the outside dorsal, it's 3 out, a length further back in the race, Brackenbury. They're followed by right off the track, Hero Wind around Ravana. Further back then came on a Code Boom. King Ivers had no luck in the run. He shuffled. 일단 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 체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다른 애들 어린아이처럼 보이죠. 일단 머리만 보더라도 King Ivers back third last on the turn. Holy Roller is striding up on the outside to claim this Tesla winner. And this big elephant of the horse, Holy Roller. 근데 저렇게 800kg 되는 몸무게로 저렇게 뛰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홀리롤러 경주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주마로 이제 뭐 인증이 되었다고 하나, 뭐 보통 통상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주마 하면은 홀리롤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홀리롤러라는 말을 좀 살펴봤고, 작은 말들은 많았죠. 특히 옛날에, 지금은 자료가 없죠. 옛날 초창기에 영국에서 뛰었던 말들, 400kg도 안 되면서 더비 먹었던 말도 있고, 예를 들어 갖고 그 말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도 작은 말들 잘 뛰는 애들 많죠. 훌라밍고도 작았죠. 훌라밍고도 작았고, 또 작은 말이 누가 있었죠? 템피도 좀 작았죠. 템피도 그렇게 큰 말은 아니었고, 어쨌든 훌라밍고라든가 템피, 즐거운 파티 이런 말들이 그래도 그랑프리 우승을 했는데 작은 말들 중에서 우승한 말들이고, 그 다음 작은 말들 하면 이 리틀 원더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인데 영상은 없죠. 1837년생이니까는 초창기에 굉장히 작은 말인데, 이게 이제 더비를 먹었는데 엄청 작았다고 하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리틀 원더. 저는 국내에서 작은 말로 좀 기억되는 말은, 인상적이었던 말은 카오산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작지만은, 그러니까 작아서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라 작은데도 58이라든가 이 부중을 달고도 강단 있게 뛰었다는 점에서 저는 카오산이 상당히 좀 인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뭐 누가 더 작았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가장 크냐는 이 홀리롤러 요 말이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을 것 같고,
내일 저녁 8시 아니면은 모레 저녁 8시에 또 여러분들하고 그냥 뭐 경마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얘기라도 조금씩 하면서 소통 방송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